한번 없어진 연골은 다시 생기지 않는다. 갈비뼈는 12개가 쌍으로 있고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미세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자, 늑연골 사용했을 때 경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다른 모든 연골의 치치랑도 비슷하고요. 우선 원칙적으로는 한번 없어진 연골은 다시 생기지 않는다가 답변입니다.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만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무섭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특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늑연골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갈비뼈는 12개가 쌍으로 있고 다쳐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하면 저희들이 수술은 하지 않고요. 그냥 놔두면 잘 붙는다고 돼 있어요. 제가 그 전문과는 아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은 갈비뼈의 기능은 흉곽에 들어있는 이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게 이 구조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기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쓰는 부분은 연골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그거예요. 등갈비 끝에 보면 아마 이렇게 씹히는 오돌뼈라고 하는 연골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뼈랑 연결된 늑골에 붙어 있는 늑연골 부분이고요. 그게 보통 이제 안쪽에 이렇게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를 채취하는 건데, 그 떼고 난 자리는 이제 봉합이 잘 되고 이제 관리가 잘 된다고 하면은 그냥 겉에 흉이 남는 정도지 뭐 특별한 뭐 이상이 있거나 뭐 불편함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연골이 다시 생기는 게 아니라 안에 흉살로 메워지면서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주 고전적인 질문입니다. 코성형을 하면 눈이 좁아지는 것도 부작용인 거예요. 요거 잠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다 부작용이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물론 뭐 헷갈려 하실 수 있고 하긴 한데, 모양적인 걸 가지고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콧대를 높이면은 미간이 좁아지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잘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가슴 수술을 하면 등이 당겨오는 건 아니잖아요. 피부가 늘어나는 거죠.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몸이 그렇게 막 기준점이 막 이렇게 확확 당겨질 정도로 되지는 않고 그 정도로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미간이 좁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 이유는 가운데가 횡했었는데 줄이 생기죠. 그게 또렷해지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조건에 안 맞거나 과하면은 미간이 되게 답답해 보이는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미간이 좁아지지는 않지만 좁아 보일 수는 있다입니다. 이게 미간이 넓으신 분들은 그 효과가 되게 좋은 쪽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좋지만, 미간이 원래 좁아 보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성형 할 때 잘 말씀드리는 게, 미간이 높아서 예쁜 코는 없어요. 미간은 어울리기만 하면 됩니다. 꺼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간을 너무 욕심낼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비율을 잘 확인해서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코성형 부작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코성형 후의 부작용은 제 눈 안에 있는 동안에는 잘 안 생깁니다. 그 이유가 한 달 안쪽 1, 2주 그때 수술 관련된 부작용들을 다 출혈이라든지 감염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넘어가고 난다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났다면 어떻겠어요? 실밥은 다 뺐고 뼈를 절골을 했다고 하더라도 뼈도 붙었어요. 코뼈는 되게 빨리 붙거든요. 그리고 보형물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이후에는 얘기했지만 피부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연골이 다시 형태가 잡히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서서히 온다고 했었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 달째까지 보고 확인했는데 무난하다, 괜찮다라고 하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99%는 큰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뭐 한 1년 있다가 좀 이상해요, 뭐 확인해보고 싶어요 한 거는 주로 본인 피부라든지 연골이 너무 약하거나 또 너무 강하거나 뭐 이런 것들 관련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형태에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보통 1년이 넘어갈 때 시점까지 보고 모양도 무난하고 다른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코성형에 관련된 문제가 생길 확률은 굉장히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5년이 지나면 안심해도 되나요? 10년이 지나면 안심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얘기했지만 처음 한두 달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엔 확 줄어요. 그리고 1년 정도까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가능성이 더 확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0%가 되는 시점으로 오잖아요. 이게 3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그 확률은 초반일수록 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지만 0이 되지는 않고 0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살면서 다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수술한 코도 다치거나 병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이치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은 뭐 팔다리가 부러지고 뭐 이런 급한 일을 먼저 수술을 뭐 받거나 치료한 다음에 수술한 코는 다시 저한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다치거나 병들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후에 생길 수 있는 병의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지만 보형물의 감염, 이것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수술하는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되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세성형외과 조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